ITQ 아래 한글, 한글 2016 버전, 그리고 한글 2020 버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A형이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이 내용들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먼저 한글 실행한 후에 바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하기 누른 다음에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면 되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파일의 형식은 확장자 HWP 한글 문서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의 공통부분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 그리고 색상 중에서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 동일한 것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ITQ 한글 시험 버전인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색상표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테마 색상표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동일한 색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 아래에 오피스 테마를 선택하지 않아도 표준 색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색상표의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하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모두 오피스 테마로 변경했을 경우에 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다른 색을 누른 후에 팔레트에서 하향이라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은 테마색 이 화면에서 색상표를 바꾸기 전에 기본에서 하향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면 제일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으로 하향이 나와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도 팔레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두 가지 모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보면은 색상의 이름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RGB 값이 255, 215, 0으로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노랑과 다른 색상이죠. 하지만 색상 이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노랑은 기본 테마에 있는 노랑인 RGB 값 255, 215, 0 이 색상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오피스 테마 색상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여백, 그림 삽입의 문제, 그리고 페이지 구분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용지 여백 설정부터 할게요. F7키 눌러주세요. 용지 종류 A4, 용지 방향 세로 상태에서 용지 여백 몇 가지 설정하는 게 있죠. 제본에 대해서는 항상 0mm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본문의 보기 상태는 보기에서 쪽 윤곽으로 해야지 나중에 머릿말, 꼬릿말, 쪽 번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글자를 좀 크게 여러분한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폭맞춤으로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게 보기 편하다면 다른 설정으로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구분 1, 2, 3페이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먼저 1번에서는 1점 그리고 서너 번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시 2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쪽 메뉴 가서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주면 이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3점 엔터 서너 번 눌러주세요. 더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4점 엔터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에서 3페이지로 나눠주고요. 문제지에서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만드는 도형과 그림 중에 그림에 지정되어 있는 하이퍼링크 보이죠?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에서 제목 앞에 첫 번째 칸에 그렇게 책갈피를 만들어 놓고 하이퍼링크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칸으로 커서를 이동시켜 놓으세요. 책갈피는 입력 메뉴에 책갈피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은 3페이지 제목에 책갈피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입력을 해주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첫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해 놓으세요.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는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들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잠깐씩 동영상 강의 멈춰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들 영문 입력해야 되는데요. 저처럼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쭉 직지 이 영어까지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해주고요.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줄이 떨어져 있지만 바로 다음 줄에서 다시 이렇게 내용을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문단 4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 나타나면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더하기 표시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스타일 이름 영어로 써있죠? 입력을 해주고요. 영문 이름에는 따로 지정이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두 개 다 지정해야 되죠? 글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문단으로 스타일 종류 변경하세요. 글자를 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기본 탭에서 여백의 왼쪽 여백이죠? 15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간격의 문단 아래죠? 여기는 10포인트로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글자 모양 다시 눌러주세요. 영문과 한글 동일하게 크기 장평 자간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대표 상태에서 기준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장평은 95%로 변경, 자간 5%로 먼저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한 후에 글꼴을 직접 타이핑해서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마우스로 굴림 나타나면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 이번에도 다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설정 버튼을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두 개 문단은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변경되고 위에 서식에서도 이렇게 헤리티지라고 이렇게 스타일 변경된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아래는 빈줄 몇 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표를 만들 건데요. 출력 형태 보고 표를 줄과 칸수 세어보세요. 그리고 입력에 표 있죠? 위에 표 아이콘 클릭하거나 컨트롤 NT 눌러주세요. 줄 개수 세어본 것처럼 5로 입력, 칸 개수 세어본 것처럼 6으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크기 지정,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그리고 아래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면 됩니다. 표의 모든 셀 드래그 한번 해주세요. 표 안에 글꼴 설정 있죠? 글자 입력한 후에 해도 되고요. 미리 글꼴 지정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글꼴 먼저 지정할게요. 먼저 굴림으로 지정을 해놓고요. 처음에 지정할 때 한 컴 글꼴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굴림 입력해도 여기 목록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꼴로 변경해서 굴림 입력해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죠. 이 상태에서 조건의 2번 보면 문자, 숫자, 정렬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자에 대한 걸로 표 전체를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표 안에 내용들 잠깐 영상 멈추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숫자로 되어 있는 셀만 다시 블록 설정해 주세요. 평균 아래도 숫자 나타날 테니까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변경하세요. 표의 높이는 조절 안 해도 되는데요. 조절하고 싶다면 전체 이렇게 선택해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만 해주세요. 이제 조건에 3번 면색 지정할 건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들 있죠? 그만큼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색 선택, 면색 하는데요. 한글 2020 버전은 아래 이렇게 노랑 RGB 값 동일하게 255, 255, 0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마 색상표에서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RGB 값 동일한 노랑 선택할 수 없죠. 노랑을 해도 다른 색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선택해 놓고 작업해 놓으면 편합니다. 노랑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계산 기능으로 평균 구해야 되죠. 먼저 드래그해서 숫자 계산할 거 선택, 평균이 나타날 셀 선택. 아래도 동일하게 같은 거 계산하죠. 같은 거니까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으로 가서 블록 평균 눌러주세요. 조건에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조건에 소수점 한 자리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4452으로 이 7이 반올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반올림이 안 된다면 그냥 뒤에 있는 글자 하나씩만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괄호는 계속 보여져야지 이 계산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반올림 되면서 소수 한 자리로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은 계산식 안에 이렇게 커서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형식 있죠?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변경해야 될 경우에 각각 계산식 클릭해서 3번에 걸쳐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계산식을 따로 변경하거나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숫자 지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캡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표에서 위에 보면은 표 디자인 그리고 표 레이아웃 있죠. 표 레이아웃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오른쪽에 캡션 이게 있죠. 클릭한 다음에 위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한글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표가 선택되어 있을 때 메뉴가 표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가1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목록 연 다음에 위를 선택해서 캡션을 입력하고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2020 버전에서 먼저 캡션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표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로 변경하세요. 표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 보고 맞춰야 되는데요. 표 안의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첫 번째 줄 아래 그리고 첫 번째 칸의 오른쪽 여기 동일하게 이중실선 지정하는데요. 한 번에 모두 설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각각 3번에 걸쳐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는 해제하세요. 항상 체크 해제하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변경, 바깥쪽 테두리 먼저 지정하기 위해서 바깥쪽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드래그의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변경,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칸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 이번에도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평균 제일 아래 비어있는 칸 클릭을 해주면 블록 설정되죠? 알파벳 L키 눌러주고요. 대각선으로 가서 대각선 X자 모양 4개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차트 만들어야 되는데요.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거나 그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표에서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차트 조건 1번에 차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셀이에요. 그러면 차트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차트 메뉴로 가주세요.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차트 종류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이번에 종류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데이터 편집까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표의 데이터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그냥 닫기 해주면 됩니다. 차트가 현재 표 위에 나타나고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다른 작업해도 차트 위치 절대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차트가 바로 표 아래로 이동했죠? 그러면 표의 너비만큼 비슷하게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차트의 높이는 조절해도 되고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 형태 보고 모양을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세요. 가로축, 세로축, 범례 모두 동일하죠? 변경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가로축과 범례가 변경되어 있다면 차트 한번 이렇게 클릭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차트 디자인에 보면은 줄칸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가로축과 범례가 서로 바뀌게 돼요. 다시 한번 줄칸 전환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러면 차트에 가로선 이거 필요 없죠. 그러면 가로선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차트의 세로축의 왼쪽에 축 제목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없죠. 이거는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 위에서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가보세요. 차트 구성추가 있죠. 클릭한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 기본 세로 선택을 해주세요. 축 제목이 나타났죠. 축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 보세요. 글자 내용 입력할 수 있죠. 단위, 책, 수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냥 설정 눌러도 되는데요. 다시 제목 편집 들어가 잘 보면 아래에서 글꼴 설정하는 게 있어요. 속성, 크기, 색깔 모두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들어온 김에 한꺼번에 설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조건의 4번에 보면은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궁서 보통 10포인트 이걸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글꼴을 변경할 때 한글, 영어 그냥 두 개 같이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꼴을 직접 이름, 궁서 입력하세요. 그러면 글꼴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나는데요. 앞에 HY 궁서 이렇게 써 있다면 이거는 다른 글꼴이에요. 정확히 지시되어 있는 글꼴 이름, 궁서로만 써 있는 걸 찾아 마우스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목록에서 마우스 클릭해 선택하지 않으면 차트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글꼴을 궁서로 입력한 다음에 궁서 이걸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속성은 보통 모양이니까 이 세 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요. 크기는 기본 10포인트죠. 그리고 글자색은 지시 없고요. 그러니까 글꼴만 바꾸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계속 뉘어져 있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축 제목 속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옆에 개체 속성에 값 축 제목 나타나죠. 그러면 다섯 번째 거에서 크기 및 속성 있죠. 클릭하세요. 글 상자에 있는데요. 이거 목록 열으면 글자 방향 나타나요. 여기에서 가로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차트 조건 순서대로 다시 차트의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글자 내용에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제목에 대한 지시 두 줄로 나와 있는데요. 괄호 안에 있는 건 한글 네오 버전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괄호 안에 있는 건 한글 버전 네오 버전에 대한 지시사항이니까 첫 번째 있는 것만 보고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여기도 글꼴을 궁서로 변경해서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도 한꺼번에 그냥 같이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속성도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진하게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테두리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가서 맨 앞에 있는 그리기 속성 선택하세요. 그리고 채우기는 밝은색, 선은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효과 클릭을 하세요. 그림자에 지정되어 있는 아래쪽이라는 걸 선택하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바로 나타나 쉽게 찾을 수 있죠. 이제 제목 위에 나머지 축에 대한 거 범례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세로축 글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간 다음에 바로 글꼴을 궁서 그리고 궁서로 선택, 영어 글꼴 궁서 입력 궁서로 선택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고요. 가로축도 글자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선택되면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여기도 글꼴 궁서로 변경해 선택, 영어 글꼴 궁서로 변경해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를게요. 그리고 범례도 마우스로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도 궁서 마우스로 선택, 궁서로 마우스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여기는 또 테두리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옆에 개체 속성에서 그리기 속성 클릭한 다음에 선에 어두운 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건 완료했기 때문에 이 개체 속성 창은 닫도록 하고요. 이제 3페이지 아래 빈 줄에 컷을 놓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 네오 버전 설명할 텐데요. 한글 2020 사용자는 네오 버전에 대한 설명 넘어가고 한글 네오 버전 사용자는 차트 만들기에 대한 설명 잘 봐주세요. 마우스로 표 안에 노란색 지정되어 있는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는 건 동일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만들기 이거 그냥 바로 클릭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묶은 세로막 대형이 나타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여기도 글자처럼 취급으로 해서 설정 누르면 표 아래로 이동하죠. 그러면 표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아직 차트의 제목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차트의 오른쪽에 빈 공간 있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마법사 있죠?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마법사 3단계에서 첫 번째는 차트 종류 변경인데요. 첫 번째 것 묶은 세로막 대형 지정되어 있죠? 선택하고 다음 눌러주세요. 방향은 행열 있는데요. 이거는 줄칸 전환하듯이 행 선택하면 범례와 가로축이 변경되고요. 열 선택하면 범례 가로축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출력 형태는 세종부터 선조까지 이게 나타나는 게 맞죠? 그래서 방향 열 상태에서 그냥 이건 바로 다음을 눌러주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선 차트 제목에 먼저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X항목축, Y값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제목 입력할 수 있는데 출력 형태 보면 세로축의 왼쪽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Y값축의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축 제목이 이렇게 세로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 제목 모양 대화 상자에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
그리고 아래 글꼴 설정이 있으니까 먼저 변경할게요. 조건의 4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글꼴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하고 궁까지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다른 글꼴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궁서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속성은 여기는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지정을 해놓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의 3번에 있는 것처럼 제목에 대한 거 설정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배경 탭에 선 종류를 한 줄로 변경하세요. 괄호 안에 지시되어 있는 게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그림자 체크한 다음에 위치를 2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다시 궁서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속성은 진하게 속성, 그리고 크기는 12포인트,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림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버전 차이기 때문에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또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 이름표 모양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을 궁서로 변경, 그리고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가로축도 글자를 클릭해 주는데요.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 잘못된 거예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 선만 가로선이 이렇게 선택되어야 되는데요. 선택이 어렵다면 바로 그냥 위에 메뉴에서 축이라는 거 있죠? 열고 이름표라는 거 선택, 그리고 가로항목축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 탭에서 여기도 글꼴 이름 궁서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범례는 테두리도 지정을 해줘야 되죠. 글자를 먼저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배경에서 선의 종류 한 줄로 변경, 그리고 바로 글자 탭 가서 글꼴 이름 궁서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 가로축의 눈금선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거는 무시하세요. 버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다음 문제 작성해야 되는데요. 현재 차트 안쪽에 있죠. 이 상태에서는 아래쪽 클릭하면 위에 도구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안쪽에 있을 때는 표나 바깥쪽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3번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에 메뉴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기능평가 2번이죠. 이거 작성하도록 할게요. 수식은 버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2020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수식의 f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입력에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수식의 루트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수식 편집기 나타나면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수식 편집기에서는 위에서 내용 선택하거나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건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요. 처음 나온 게 분수기 때문에 위에서 분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의 대문자 F, 그리고 아래 분모 선택한 다음에 소문자 H, 아래 첨자죠. 그러면 여기 열어서 아래 첨자 선택하면 되는데요. 한글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첨자, 아래 첨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숫자 2 입력하고요.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아직 분모에 커서가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퀄 해주고 소문자 T, 다시 아래 첨자,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선택, 숫자 2,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첨자를 빠져나오고요. 다시 소문자 K, 다시 한번 아래 첨자 선택, 그리고 숫자 1,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분수를 선택, 분모에는 소문자 T, 다시 한번 아래 첨자 선택해 숫자 1, 그리고 분모 선택해주고 소문자 T,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커서가 이렇게 커지면 이퀄 입력하고 숫자 2, 그리고 키보드 X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서 곱하기에 해당하는 기호를 찾아 선택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숫자 10 눌러주고 다시 위첨자 선택, 그리고 마이너스 7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수 선택, 분자에는 소문자 T, 그리고 아래 첨자 선택해서 숫자 1, 다시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른 다음에 소문자 T, 다시 한번 아래쪽 첨자 누른 다음에 숫자 2, 분모에는 클릭해서 소문자 D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입력 완료했죠. 그러면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번호가 입력돼야 되죠. 앞쪽에서 괄호 1 이렇게 입력하고 한 칸 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맨 앞에는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들여쓰기 된 것처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다시 입력해야 되죠. 몇 칸만 띄워주고 그리고 2라고 다시 입력해서 한 칸 띄우고요. 다시 수식 편집기 실행하세요. 이번에도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러면 적분해서 모양을 찾아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먼저 소문자 A 입력, 위에 상자 선택해서 소문자 B 입력, 그리고 가운데 상자 선택해서 대문자 A, 그리고 여는 괄호 X 빼기 A, 그리고 닫는 괄호, 그리고 다시 여는 괄호 X 빼기 B, 닫는 괄호 DX 이퀄 마이너스까지는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분수 선택해서 분자의 대문자 A, 분모 클릭한 다음에 숫자 6,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여는 괄호 B 빼기 A, 그리고 닫는 괄호 한 다음에 위첨자 이렇게 선택해 숫자 3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작성할 텐데요. 4번 문제는 모두 도형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화면 전체 이렇게 다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면 화면에 모두 다 보이지 않아서 불편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기 메뉴에서 폭맞춤이 아닌 100%나 쪽맞춤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화면 보기 편하게 조절한 후에 작업을 해주세요. 4번 써있는 아래에만 내용이 모두 다 나타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직사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제일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조건의 2번을 한번 보면은 도형의 면색, 지시사항이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선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회색에 옅은, 짙은 이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색상으로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부만 하양, 파랑 이런 식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도형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 탭에서 너비를 130, 높이는 145로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체크하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문제 4번에서는 모든 도형과 그림, 글맵시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선탭으로 가주세요. 선탭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변경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여기는 직각이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겠죠? 이제 채우기 탭 가주세요. 도형의 색은 항상 면색이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임의 색상 변경해야 되겠죠. 면색 아무거나, 여기는 테마 색상 상관없이 임의 색상 할 때는 아무거나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전 아무 색으로 이렇게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이제 위쪽에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 해주고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클릭을 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식에서 글꼴 지정된 것처럼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도 22포인트로 변경할게요. 글자의 색깔 하향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글자의 색을 흰색 지정하면 되는데요. 팔레트라는 거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최근에 사용한 거 있다면 여기서 선택하고, 아니면은 테마 색상표가 기본이라면 바로 여기서 하향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주세요. 색상표에서 하향 선택하는 거, 한글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색상표를 열었을 때 최근에 사용한 게 하향이 없다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엔 다른 색해서 팔레트에서 하향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정렬까지 지정했고요. 이제 이것도 다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너비를 110, 높이는 17을 지정하세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여기는 반원으로 선택하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 흰색 되어 있죠? 여기는 면색이 파랑 지정되어 있죠? 여기는 테마 색상표 오피스에서 파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RGB 값 동일한 거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글상자 탭, 여기는 잠깐 보면 아까 위에 서식에선 가로 정렬했죠? 세로 정렬 필요하다면 여기서 가로 정렬로 가운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아래쪽에 그림과 글맵 시전에 뒤에 도형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50, 높이는 30, 그리고 선 탭으로 가주세요. 모서리 곡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90으로 변경하고 높이는 50으로 변경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 지시 없으니까 뒤에 색과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서 그림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지정되어 있는 폴더로 가서 불러올 파일 로고 1 파일 반드시 문서에 포함은 체크되어야 되고요. 다른 체크하는 거는 불편하니까 체크 모두 해제하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먼저 크기 조정할게요. 너비를 40, 높이는 30으로 변경하고요. 문제 4번에서는 항상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회색조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앞으로 나타났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 대한 설정, 회전 같은 게 만약에 출제된다면 위에서 회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도구에서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조정 여기에서 회색조 여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유네스코 써 있는 것 입력해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하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놓고요. 글맵시 모양 열어주세요. 이름 지정되어 있죠? 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여기는 글꼴 이름 입력해도 바로 찾기 어려워요. 제일 위로 이동해 보면은 가나다 순서로 글꼴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도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역시 마우스 드래그 해보면 뒤쪽에 가려져 있죠? 역시 이것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해놔야 되고요. 이제 크기 조절할게요. 너비를 50에 높이는 30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글자의 색이 파랑으로 지정되어 있죠? 면색을 열어서 파랑 RGB 값 25500 이걸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아래 도형들은 좀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메뉴에서 다시 조금 크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폭맞춤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보이게 하고요. 저는 이걸 기준으로 위치 맞춰 놓도록 할게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입력 메뉴 가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크기 지정해야 되는데요. 조건을 보면은 직사각형 그리기 2개가 되어 있죠. 뒤에 가려져 있는 건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하면 되는데요. 너비를 8, 높이는 10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면색, 채우기에서 지정해야 되는데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면색에서는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변경할 필요 있다면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변경 필요 없죠. 그럼 바로 설정 누르면 되겠죠. 이제 앞쪽에 다시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글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로 글상자로 만들면 됩니다. 클릭해 마우스 드래그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숫자 1 입력하고 테두리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도 2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를 너비는 13, 높이도 13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선은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하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서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옆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글상자, 가로 글상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에서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상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크기 지정해야 되는데 따로 지시가 없죠? 여기는 설정하지 않고요. 선 탭 가주세요. 선의 종류를 점선이나 파선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사각형 모서리 곡률 변경할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 여기는 색 없음이니까 색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겠죠. 수직 정렬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3개 도형 이제 Shift 누르고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동일한 간격으로 아래 2개 복제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제 도형 안에 내용들 수정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1, 2, 3 뒤에 있는 도형들 여기는 지시에서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해야 돼요. 2번 뒤에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할게요. 채우기에서 면색 1번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면색을 1, 2번 뒤에 있는 도형과는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 완료했죠.
그럼 이제 모두 도형 만들긴 완료했는데요. 그림에서 하이퍼링크 지정 안 했었죠?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하이퍼링크는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3페이지 제목 앞에 책갈피 만들어 놓았죠.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 선택, 그리고 여기에선 문서의 처음이 아닌 유산으로 변경, 그리고 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16 버전도 동일한데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현재 문서라는 걸 연결 대상에서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책갈피 유산 선택, 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글 2020 버전에서 추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4번까지는 이제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3페이지의 제목 끝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의 바로 아래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타이핑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입력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등재에서 한자로 변환해야 되죠. 등재 뒤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한자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해 보면은 글자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볼 수 있죠. 출력과 동일한 한자 단어 선택을 해주고요.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들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는데요. 줄 끝에서 절대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그냥 계속 입력을 해서 결정되었다까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줄에 이제 내용을 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한글 한 글자에 해당하는 들여쓰기 지정된 게 보이죠? ITK 한글 시험에서는 들여쓰기 기능을 문단 모양에서 따로 하지 않고 스페이스바로 2번 이렇게 띄워도 들여쓰기 지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면 한국에 바로 한자 변환 있죠? 한국 뒤에 커서 놓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그래서 출력과 동일한 한자 단어 선택, 그리고 바로 바꾸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또 엔터키 누르지 말고 계속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바지하였다까지 입력했죠? 그러면 위의 내용 이렇게 하나의 문단, 그리고 아래 내용 이렇게 하나의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이번엔 이 위에 빈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한글 HNC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 출제되는 특수기호 모두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쉽게 찾아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모양을 찾아 클릭,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 한 칸 하고요. 중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6줄의 내용은 바로 아래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각각 내용을 이렇게 엔터키 누르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또 중제목 나타나죠? 컨트롤 F10키 누르고요. 같은 모양이니까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띄어쓰기 한 칸 하고 다시 중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바로 아래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컨트롤 NT 또는 입력의 표 아이콘 이걸 클릭하면 되죠. 줄 개수, 칸 개수 세어보는데요. 셀 합치기 되지 않은 상태로 세어보세요. 그러면 줄 개수는 6이 되겠고요. 칸 개수는 4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이전에 지정한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셀 합치기 해야 되는 부분 있죠. 셀 너비는 나중에 내용 입력하면서 필요할 때 조절을 해주면 되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모든 셀 이렇게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또는 셀 합치기 메뉴로 해주면 됩니다. 표 안에 모든 셀 한번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하면서 셀 너비 조절했는데 나중에 글꼴 바꾸면 너비 다시 조절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글꼴을 먼저 바꿔놓도록 할게요. 표 안에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셀 너비는 출력 형태 보면서 조절해서 각 셀의 내용들이 제대로 나오게 해주면 되고요. 셀의 높이는 아래 공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여러분이 적당하게 키워주면 됩니다. 이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고요. 마지막으로 기관명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출력 형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죠? 이거 미리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 지정, 책갈피 만들었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오른쪽 삼각형 눌러주세요. 그리고 덧말 넣기 눌러주세요.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서는 덧말 넣기라는 게 이 도구에 있어요.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덧말 넣기 화면에선 위치는 위로 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고 덧말의 내용을 제목 위에 있는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 내용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또는 바로 아랫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위에 보이는 머릿말 만들 건데요. 쪽에 가서 머릿말 열어주세요.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한 다음에 종류 머릿말 위치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머릿말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내용 이제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위에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아래쪽 문단 제라는 글자가 두 줄에 걸치게 해야 되겠죠? 커서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서식에 가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있는데요. 찾기 어렵다면 서식에서 메뉴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을 하세요. 두 줄에 걸치도록 모양을 두 줄로 변경. 그리고 글꼴 목록 다시 위에서부터 글꼴 찾아보세요.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도둠 쉽게 찾을 수 있죠? 선택을 해주고요. 면색 여기는 노랑 지정되어 있죠? 이걸로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바로 옆에 단어 유네스코 뒤에 바로 여기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서 각주 만들어야 되죠? 입력으로 가서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문 아래에 각주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위에 보면은 번호 모양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앞장식 문자, 현재처럼 이렇게 뒷장식 문자 이걸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 모양에서 먼저 모양을 원문자 ABC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각주의 구분선은 기본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지 않고 그냥 설정 누르면 돼요. 각주의 구분선도 바로 여기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서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그림이 현재 이 문단에 걸쳐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줄 여기에다 커서를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입력에 그림 아이콘 클릭하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4.jpg 파일, 여기도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해주면 되고요. 화면에 조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작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를 하면 이렇게 테두리에 자르기 나타나죠? 필요한 그림만 자르기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르기를 끝냈다면 바로 위치 비슷하게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 가서 먼저 크기 지정할게요. 너비를 35, 높이는 40으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에선 가로의 문단, 세로의 문단, 그리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 세 가지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백 캡션 탭에 가서 바깥 여백의 여러 가지 중에 왼쪽 여백만 2mm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왼쪽으로 갔다 다시 오른쪽 이동하면 본문 영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위치에서 세 가지 가로, 세로, 문단,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걸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각 줄의 끝에 단어가 출력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동일하다면 그림에 대한 설정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중제목 내용 전체 블록 설정해주세요. 중제목 2개 내용을 잘 보면은 글꼴과 글자 크기는 동일하죠? 한꺼번에 같이 지정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제목 도둠으로 지정,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아래 중제목도 블록 설정해서 여기도 중제목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앞에 특수문자와 띄어쓰기는 빼고요. 등재에서부터 특징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이번엔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아래 글자색 음영색 있죠? 글자색은 하향으로 변경, 음영색 열어서 여기는 RGB 값 255, 00 이 빨강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두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기울임 설정이죠. 위에 서식에서 바로 기울임 눌러주고요. 한국 이 두 글자만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리고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 열어서 위에 모양 동일한 거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요. 다시 특징도 블록 설정, 이번에도 글자 모양 들어가서 이번에도 확장 탭의 강조점에서 같은 모양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 사이에 이 6개 줄 있죠?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문단번호 줄간격 지정되어 있는데요. 문단번호하고 줄간격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줄간격을 180%로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쯤에 글머리표 및 문단번호 있죠?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서는 문단 번호 모양이란 메뉴예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단 번호 모양에서 여러 가지가 이미 지정된 게 있는데요. 같은 게 있다면 같은 걸 선택을 해주고요. 같은 게 없다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새 번호 목록 시작, 그리고 1수준 시작 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1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글 네오 버전에서는 이게 없을 거예요. 그냥 바로 아래 사용자 정의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수준 1수준 상태에서 번호 모양 첫 번째 거 바꿔야 되겠죠? 가나다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변경하지 않고요. 가나다 뒤에 닫는 괄호가 아닌 마침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너비 주정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2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그리고 다시 2수준으로 변경한 다음에 번호 모양을 원문자 가나다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 닫는 괄호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다시 너비 조정은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3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보면 이렇게 변경된 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보세요. 그러면 1수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 바까지만 나타나죠? 그러면 이 나다,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해 주고요. 서식 메뉴 가주세요. 여기에선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 있어요. 이걸 클릭 한번 해주고요. 다시 한번 뒤에 달아되어 있는 두 줄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6개 줄은 출력과 동일하게 수정이 되죠. 그럼 이제 중제목 두 번째 거 아래에 있는 표에 대한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주세요. 표의 테두리 설정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바깥쪽 테두리 먼저 지정할게요. 먼저 손모양 바로 적용 혹시라도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하세요. 한 번에 두 개 같이 지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다시 한번 종류를 없음으로 변경, 이번엔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줄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이번엔 아래쪽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셀 배경까지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배경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서는 유형에 지정된 것처럼 가운데에서라는 걸 선택, 오른쪽은 따로 지시가 없는데요. 색깔이 이 모양과 비슷하죠. 줄무늬 선택을 해놓고요. 시작색은 하양, 그리고 끝색만 노랑으로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이 노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기관명 블록 설정해서 바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을 해주고요. 기준 크기를 24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을 105%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 오른쪽 정렬은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오른쪽 아래 쪽번호 7에 해당하는 게 나타나야 되죠. 커서를 제목이 있는 줄 또는 바로 아랫줄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쪽 메뉴에서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선택, 번호 모양에서는 목록을 열어서 원문자,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숫자 양옆에 줄표 필요 없죠? 체크 해제, 그리고 시작 번호를 7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넣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쪽에는 번호 나타나지 않지만 3페이지에서는 7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저장하고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그리고 제출 확인이 되면 퇴실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문제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 꼭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